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자,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자, 소속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보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건 아니.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지금 치십니까?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 방첩사령관님,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법 37조와 국회법 제54조 2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보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예? 소관은 국방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예산, 국방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죠. 자, 850억이라는 예산을 써요. 국방 예산, 정보 예산 빼고. 정보위 소관은요, 정보 예산과 관련된 사안, 결산 사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정보위원회 54조 2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국방 예산과 관련된 거,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제출을 해봤는데 단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당연히 국방 예산은 삭감해야죠. 왜 국방부 직할부대에 들어가 있어요? 국정원으로 가시면 돼요. 국정원 이중대. 네, 부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방첩사령관님 답변할 거 있으면. 네, 방첩사령관님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 예산이나 그런 소관 업무를 분명히 나눠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첩사령관 나와 계세요. 그냥 다시 나와 계세요. 네. 그 장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그 실언하셔가지고 성일정 위원장께서 제게 사과하라 해서 사과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 오늘은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답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병사들이 휴대폰을 무단 반입, 그러니까 무단이라는 게 뭐 보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거죠. 그러면 감봉 3개월까지 있더라고요.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장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실거나 요 과하냐 아니냐 물었어요. 답을 잘 그냥 묻는 답에 대답해 주세요. 2013년에 연해병사 무단 외출, 그 연해병사들이 무단 외출해서 불법 어소 방문했어요. 영창 10일. 이 정도는 뭐 적절해 보이기도 해요. 상식 갖고 어떻게 보세요? 검토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판단. 이게 현재 군 법에 따라 하는 거니까. 현재 관행과 법에 따라 적절합니까? 뭐 당시 그렇게 한 걸로 봤을 때는 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계 초소에서 병사들이 치맥 파티를 한 것을 그 위에 있던 현장 지휘관 대위가 외박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뭐 보고 안 하고 치맥 파티 했으면 외박 제한 한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외박 제한 조치에 대해서 대위가 상부 보고를 안 했다고 징계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이렇게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그거는 보고를 아무리 정당한 행위를 했어도 보고를 안 해서 아마 그랬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상식이니까. 2014년에 윤일병 구타 사건 보고 누락이 있었는데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연대장, 대대장 등 간부 16명이 징계를 받고 사단장이 보직 해임 됐습니다. 근신 처분. 4가지 케이스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단, 즉 보고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군의 질서의 기본이라고 보고서 그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죠. 크고 작고를 떠나서 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희 당에서도 대표한테 보고 안 하고 무슨 일을 안 하면 당직 자릅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에 따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직급이 올라가면은 더 엄하게 징계를 하겠죠. 대략 이러한 것이 우리 군에서 전통적으로 확립된 전통이고 법이다. 뭐 장관이시니까 그걸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으시고 현재까지는 그런 그 군내 법 집행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죠?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 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여인영 사령관. 네. 신원식 장관이 전임 장관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입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죠. 네, 맞습니다. 능력 있으시죠. 네. 군인이라면은 체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면 사실은 이상이 없게 늘 훈련하죠. 그렇습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살살 빠져줘야 되겠죠.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필요를 느낄 필요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김영현 장관이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앉히고 답하세요. 신원식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이 이상민 장관이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 네. 하니까 국회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본인이 보고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틀렸어요. 9월 5일 속기록 읽어보셨어요? 9월 속기록도 받고 동영상 클립도 자, 받고. 속기록에는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신원식 장관,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그 기억력과 체력을 인정하신 신원식 장관이 한 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 다시 질문하니까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2번 얘기했어요. 자, 신원식 그리고 장관의 확인해 보겠다고 잠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검찰 닮았습니까? 왜 본인이 답하고 싶은 걸 답해? 잠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속기록 그대로 웃잖아요. 전 동영상 보고받은 클립까지도 잠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소식 속기록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죠? 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걸 2번 했죠?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도 끝에 하셨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가 상당히 민망해서 그랬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은 내가 보고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죠. 이렇게 명료하게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 지금 첫째는 이상민 장관 방문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 앉아 계신 김영현 처장 당시에 새 사령관이 모였던 모임에 대해 우리는 불법 비밀 모임으로 보고 있고 그쪽에서는 정상적이고 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 정부에서 없었고 정상적이지 않고 장관이 보고받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 우리가 물으니까 구두 보고했다고 답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공무였죠. 공무. 어떤 게 공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경호처장 공간에서 모인 거. 당연히 공적인 모임. 당연히 공적인 거. 운행일지 쓰죠. 공적인 그 지휘관의 동선은 다 운행일지에 기록되잖아요. 제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요. 네, 운행일증 기본적으로 갖고 그 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당연히 그때의 모임이 나와 있겠죠. 운행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나와 있겠냐 아니냐를 묻잖아요. 내가 거기를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관께서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이미 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운행 일지에는 장관님 그런 대한민국 지시를 군의 하신 적이 있는지 규정상 모르겠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적이 사령관이 없습니다. 공무로 움직인 동선이 나와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답하기 어려우면 나와 있는 것이 규정일 것이라고 본다 아니다 판단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봐요? 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었겠죠. 그 나머지 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김민석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혹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기회를 다 안 팔아 주시면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저기 부승찬 의원님 지금 저희가 하실 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0초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장님, 지금 방첩사령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번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질의 도중에 끼어들고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예? 그리고 불필요한 답변이라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실 수 있죠. 저희는 감사하러 온 감사위원들이라고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좀 지적 좀 해주시기를 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첩사령관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려 한 달간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뭐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충안파라고 통칭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다. 또 충안파라고 이야기되는 김용현 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새 사령관을 불러서 비밀 모임을 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이것의 모임이 목적이나 대상이나 성격에 있어서 적법 타당하냐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적절하게 군 기에 따라 보고되었는가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아실 거라고 보고, 방첩사령관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지금 연루되어 있는데 이 두 케이스 다 서면 보고는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서면 보고는 안 했습니다. 구두 보고는 하신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렇죠? 네. 신원식 장관은 구속 기록에 의하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고, 김용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우리 방첩사령관의 차량 운행일지를 요청하니까 친절하게 그걸 공개하지 말라고 장관이 지시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방첩사령관이 장관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입지에 있을 때 군기 위반의 위법을 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 기록이 나와 있는 속기록이 있어도 부인하면 되고 증거를 요구하면은 장관이 거부해주면 되기 때문에 방첩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방첩사령관은 방첩사 내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가 구두 보고가 일반입니까? 아니면 서면 보고도 합니까? 하기는 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만 하세요. 네. 구두 보고가 일반 서면 보고 둘 다 있겠죠? 섞여 있습니다. 당연히 둘 다 있겠죠. 제가 이전에 신원식 장관 그리고 김용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세 분으로부터 공교롭게도 첫 질의를 할 때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부인을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공통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면서 사실은 여인영 사령관이 답을 안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사과를 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는 보통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눈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건 뭔데요?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그 성의 없는 답변으로 들려서 아닙니다. 내가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럼 기회를 주시면 이상민 답하겠습니다. 장관 됐어요. 네. 됐고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기 때문에 자, 이상민 장관의 방첩사 방문에 대해서는 첫째, 서면 보고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속기록에
전 신원식 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2번이나 이야기했고 굳이 방첩사령관이 최대의 기대려고 하고 있는 근거는 확인해 보겠다는 워딩 하나인데 그것은 보고했다라는 말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방첩사령관의 주장이 입증되려면 방첩사령관이 신뢰하는 기억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신원식 장관의 기억력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요구했던 은행 일지를 김영현 장관이 이것은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질문의 대상이 여인영 사령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하고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제가 아닌 그 누구라고 할 때 이런 정도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이런 정도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다.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자, 할 됐어요. 수가 없는 모르겠으니까 문제이기 때문에 됐고. 그렇습니다. 그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서 이 또한 서면 보고를 안 했잖아요. 이게 노출될지 몰랐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노출될지 알았어요. 근데 뭐 그렇게 비공개를 했어요? 노출될지 알았어요. 이거 천하에 다 알리고 했나요? 노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논란거리가 될지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왜 갈아탔죠? 뭘 갈아탑니까? 아 갈아탄 학교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어디서 학교 갈아탄 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그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뭘 갈아타던 말씀이시죠? 자 시간이 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이후에 새로 투임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문의나 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뭐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셔도 좋은데 정확히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번 예, 1번 더 드리겠습니다. 흔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이유와 배경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전임 신원식 장관이 아닌 새로 부임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귀 사령관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전국적으로 기사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고했냐 안 했냐? 친하니까 그렇게 묻거나 또는 구두 서면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할서를 제출하시오라는 구두질의 둘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의나 조사나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답하기 어려워요, 방첩사령관? 의원님. 단답해 보세요. 단답이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문의를 받은 적이 없죠? 없습니다. 됐어요. 그다음 다시 제가 3라운드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뭐 위원장님 이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예 아니요라고만 잠깐. 답하면 아닙니다. 저 내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국민들이 보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잠깐만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김민석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위원장님께서 의원만 판단해 물었기 주십시오. 네, 그러면 세 번째 김민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네. 만약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저한테 요청하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를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그 김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정말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시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차량 운행 일지를 내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다, 차량 기록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은 차량 운행 일지를 지금이라도 제시하라고. 그건 제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게 왜 제가 지시해서 할 일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제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예, 근거를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예,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대에서 부대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가냐 합니까? 그건 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 장관님, 자 김민석 의원님, 그게 근거입니까? 김민석 의원님, 겨우 예. 말씀하신 근거가 그겁니까? 장관님 지시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군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이나 또는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를 일단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저랑 첫 질의를 주고받으실 때 저한테 이야기하다가 화를 내고 사과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화낸 적 없습니다. 화를 안 내셨어요? 그 속기록에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됐습니다. 이해를 기억을 못 하시면은 제가 블랙요원 리스트 누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경호처장 당시의 비밀 모임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고 아까 의원님 죄송한데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이거 다시 시작할까요? 블랙요원 리스트 문제를 제기하고 비밀 모임 문제를 제기하고 여인영 우리 사령관이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고 했던 동선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야당 의원들 일반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하시고 특히나 제가 질문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아까 운행일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잖아요.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실은 법에 대해서 국감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굉장히 책임 반기적인 발언이고요. 그걸 떠나서 그렇게 예하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근거 기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본다면 장관의 위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그 위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기록과 관련한 것을 제게 입수하는 과정에 계셨던 군 간부가 알아서 한 게 되게 되겠죠. 일단 참고로 법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증언감정법을 보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4조에 보면은 국가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제출 안 할 수 있지만 증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5일이 지나서도 소명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 하나를 위반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조를 보면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지간한 일 갖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은 장관은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받을 테니까 네. 말씀하세요 계속. 자, 그렇고요.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경우에 마지막 항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제가 조항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1, 2분만 더 주십시오. 앞에 잘 안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던 군 이탈, 구타, 휴대폰 반입, 징계에 대한 미보고 등등 무단 보고 누락에 대한 군대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장관이 여인형 자령관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또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또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인형 장관의 답변을 볼 때 충암 후배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장관이 충암 후배는 보호할지언정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한 간부를 제가 제시하면 보호 안 할 거라고 난 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근거를 위원장, 양당 간사, 장관 저 다섯이서 확인한 후에 이것을 처리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요. 이것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장관의 위증 고발.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계엄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일리안도 팽팽 그렇지 않은 조사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감이 50%가 더 넘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흐리멍텅한 사람은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자, 말씀하세요. 장관, 제가 이제 마무리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발언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장관, 제가 흐리멍텅하다고 했던 표현이 과했다면 제가 그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의 적절치 않은 언행이 이러한 저의 문제 제기와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을 넘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상하시면 국방부나 방첩사에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충암파 연고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겁니다. 특검, 국조, 필요하면 상설 특검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민주주의 하에서 문민 장관은요, 여러 가지 견제와 공세에 대해서 품격을 지키면서 군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였던 여러 가지 발언, 차지철, 또 비하 발언 등등 여러 가지가 본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스스로가 대변하고 어떤 의원님한테는 시간을 많이 주고 어떤 의원들은 적게 주고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 운영에 위원장님 재량이라도 이건 지나치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이 자제시킬 건 자제시켜야 됩니다. 물론 흐리멍텅하다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언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제 발언했지만 우리 수검 부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지나친 겁니다. 이러면 주의를 줘야죠. 국회의원은 무소 부리고 뭐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세상에 만능이고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또 피검 부대에 대해서 피검자에 대해서 겁박하는 식의 발언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무소불위처럼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위원장님이 자제를 안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나치게 표현하거나 할 때는 자제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냥 시간 주고 마냥 발언권 주고 이게 위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중지시키고 해야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최민희 위원장님을 보십시오. 왜 그만큼 못합니까? 위원장님은. 예? 정청래 위원장 반만 따라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예, 하시죠. 필요하면은 속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흐리멍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 질문에 대한 흐리멍텅한 대처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정도의 표현에 대해서도 흥분하시거나 또는 불쾌하시다면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수정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스스로 병신 이런 표현을 썼던 것보다는 훨씬 존중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겁박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그 근거와 연관된 군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장관이 별로 보호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제가 위원장님, 양당 간사 2분, 장관, 저 5시 적정한 시기에 제가 제기할 테니 그 근거를 확인하자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제가 우리 간사를 통해서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후에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흐리멍텅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어떤 경우든 간에 앞으로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의원님 안 하셨으면 저는 바람인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잘 2분 들을 수 드리세요. 있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리멍텅한 대처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애매하고 모호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읽혔는데 갑자기 장관께서 흥분하시면서 흐리멍텅한 사람에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법이 아닙니까?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비아냥조로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이 위세를 부리고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오히려 장관이 답변 자세가 되받아치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설득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런 오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없도록 하는 그런 발언이 전혀 아닌 정말 그 제복을 입은 장관으로서 그 위치에 있는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신 것이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이미 선서도 하셨고 위원장께서 사전에 경고도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겁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점은 명백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3차 보충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을 하면서 저는 야당 의원님들한테 더 기회를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여당 의원님보다는 또 야당 의원님들이 국감에서 하실 일이 할 말씀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하겠고요. 또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제가 끼어들거나 간섭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또 장관은 혼자 이 많은 17분의 의원님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좀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독단을 부려도 안 되고 많은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차 보충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만은 하시지요. 자,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